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어느 주말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아 아침을 먹고 있었습니다. 밥그릇이 비워지고 식후 커피가 잔마다 채워질 무렵 나른하고 평화롭던 아침 공기가 오빠의 한마디에 싸늘하게 얼어붙었는데요. 엄마 아버지 드릴 말씀이 있어요. 평소와 다른 무게가 실린 오빠의 목소리에 엄마의 눈이 순간 반짝 빛났어요. 왜? 여자친구 생겼어? 대학 시절 사귀던 여자친구와 헤어진 뒤로 줄곧 솔로를 고수하던 터라 엄마는 드릴 말씀이라는 말에 곧장 연애를 떠올린 모양이었습니다. 기대를 감추지 못한 채 오빠 쪽으로 몸을 기울이더니 재차 물었어요. 여자친구 생겼지? 그렇지? 아니에요. 저 결혼 안 한다고 했잖아요. 오빠가 고개를 저으며 담담하게 대답하자 엄마 얼굴에 드리웠던 기대의 빛이 순식간에 꺼져버렸습니다. 얼굴도 멀쩡하고 회사도 대기업 다니면서 왜 그러고 있는지 이해가 안 된다. 엄마가 깊은 한숨을 토해내며 커피잔을 들어 올렸는데요. 한 모금을 채 넘기기도 전에 오빠 입에서 예상치 못한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제가 오래 생각해봤거든요. 설마 또 결혼 안 한다 그런 얘기하려고? 그런 얘기할 거면 하지 마. 엄마가 손사래까지 치며 단호하게 잘라냈지만 오빠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그래도 말씀은 드려야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요. 팽팽한 기류가 식탁 위를 감돌았습니다. 그때 묵묵히 듣고만 있던 아빠가 나직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어요. 그래 여보, 우선 준호 말 좀 들어보자고. 아빠의 중재에 엄마가 마지못해 입을 다물긴 했지만 팔짱을 낀 채 오빠를 향해 쏘아부는 눈빛은 여전히 매서웠는데요. 그 시선 아래서 오빠가 천천히 숨을 고르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저 회사 그만둘 거예요. 뭐? 회사를 그만두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엄마의 목소리가 식탁 위로 쨍하고 울려 퍼졌어요. 놀란 건 엄마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아빠 얼굴에도 당혹감이 스쳤고 저 역시 오빠를 뚫어져라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대기업이라 지금은 좋을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오래 다니기 힘들 것 같아서요. 남들은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는 그런 회사를 그만두겠다니. 그럼 그만두고 뭘 하겠다는 거야? 엄마의 물음에 오빠가 잠시 뜸을 들이더니 담담한 어조로 답했습니다. 7급 공무원 시험 볼까 해요. 고등학교 동창도 회사 그만두고 1년 반 정도 준비해서 시험에 합격했거든요. 난 대체 네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가 없다. 여보, 당신도 뭐라고 말 좀 해봐. 엄마가 아빠 팔을 툭 치며 다그쳤지만 아빠는 선뜻 말을 꺼내지 못한 채 무언가를 곱씹는 표정이었어요.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아빠가 차분한 음성으로 물었습니다. 회사 생활이 힘들었던 거니? 아무래도 쉽진 않죠. 근데 힘들어서라기보다는 공무원은 오래 다닐 수 있잖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게 나을 것 같아서요. 막상 공무원 되고 나면 지금 다니던 회사보다 월급도 적고 일이 힘들 수도 있어. 그냥 보는 거랑은 많이 다를 수 있거든. 제 친구가 공무원이라 이미 다 들어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사기업도 힘든 건 마찬가지인걸요. 제 성격에 공무원이 더 나을 것 같아요. 아빠가 잠시 오빠를 바라보더니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한마디를 건넸습니다. 쉽게 결정할 문제는 아니니까 잘 생각해보고 결정해. 여보, 그만두지 말라고 말을 해야지. 엄마가 아빠를 나무랐지만 아빠의 대답은 단호했어요. 지 인생인데 알아서 하는 거지. 자꾸 참견해서 좋을 거 없어. 그동안도 잘해왔는데 걱정할 게 뭐가 있다고 그래. 회사 그만두고 논다는 것도 아니고 공무원 시험 공부한다는 건데 그게 뭐가 잘못됐다는 거야. 잘 다니던 회사를 그만둔다고 하니까 그렇지. 엄마 목소리가 한 통 가라앉았습니다.
어련히 알아서 잘하겠지. 아빠는 그 말을 끝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고 오빠도 눈치를 살피다 조용히 뒤를 따랐는데요. 식탁에는 엄마와 저 단 둘만 남겨졌습니다. 엄마가 제 옆으로 바짝 다가앉더니 한숨 섞인 목소리로 입을 뗐어요. 아니, 네 오빠는 대체 왜 저런다니? 남들은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는 그런 회사를 왜 그만둬? 속상한 마음이 고스란히 묻어나는 말투였습니다. 커피잔을 감싸진 채 잠시 생각을 가다듬고 나서 입을 열었어요. 오빠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 뭐. 우리 회사도 보면 정치질하고 그런 거 엄청 많거든. 그런 거 볼 때마다 신물이 나긴 해. 사실 나도 머리 위에서 저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을 때가 많거든. 아마도 오빠가 내성적인 편이라 더 그런 것 같아. 예전부터 오빠가 많이 내성적인 편이었잖아. 사실 오빠는 어릴 때부터 혼자 무언가에 몰두하는 걸 편안해하는 사람이었어요. 사람들 틈에 섞이는 것보다 자기만의 공간에서 조용히 시간을 보내길 좋아했고, 그래서인지 곁에 두는 친구도 손에 꼽을 만큼 적었어요. 정말 마음을 터놓는 몇 명이 전부였으니까요. 공부는 늘 잘했지만 그런 성격 탓에 엄마는 오빠를 볼 때마다 은근한 걱정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대학에 들어가서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는데요. 동기들과 쉽사리 어울리지 못하다가 나중에야 겨우 마음에 맞는 친구 2명을 사귀었을 정도였어요. 얼굴이 준수한 편이다 보니 대학 시절 외모를 보고 먼저 다가온 사람과 반년가량 연애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와 양다리를 걸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관계는 허무하게 끝나버렸어요. 그 일이 오빠에게 남긴 상처는 생각보다 깊었던 모양이었습니다. 이후로 결혼은 하지 않겠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기 시작했거든요. 친하게 지내던 친구가 결혼한 뒤로는 그 다짐이 더욱 단단해졌는데요. 그 친구 부부가 하루가 멀다 하고 다투는 걸 지켜보면서 오빠는 혼자 사는 삶을 향해 마음의 빗장을 완전히 걸어잠근 듯 했습니다. 엄마는 그런 오빠를 늘 답답해했고 그날도 울분을 쏟아내듯 말을 이었어요. 공무원은 뭐 쉬운 줄 알아? 들어보니 민원이 어마어마하다고 하던데 성격도 내성적이면서 그런 일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아빠 말처럼 오빠가 알아서 하겠지. 그러니까 그냥 둬. 사실 엄마는 오빠한테 고마워해야 하는 거 아니야? 고마워하다니? 엄마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자 제가 또박또박 짚어나갔습니다. 생각해봐. 남들은 사교육비 엄청 들여서 공부시켜도 들어가기 힘든 대학에 들어갔지. 대학 졸업해도 취업하기 힘들다고 하는데 바로 대기업에 들어갔지. 오빠 같은 사람이 어디 있다고 그래? 오빠가 그런 결정을 내린 거면 뭔가 이유가 있지 않겠어? 알아서 잘할 테니까 그냥 내버려둬. 결혼도 안 하고 혼자 산다고 하니까 걱정이 돼서 그렇지. 엄마 목소리에 서운함과 근심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그것도 오빠가 알아서 할 일이지. 우리 과장님도 원래 결혼 절대 안 할 거라고 했다는데 인연을 만나서 결혼했더라고. 오히려 닥달하면 더 안 좋을 수도 있으니까 그냥 내버려둬. 혹시 알아? 공무원이 되려고 하는 이유가 그곳에서 인연을 만나려고 그러는 건지? 일이 일어나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다고 하니까 그냥 알아서 하게 둬.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오빠가 허튼 짓 할 사람도 아닌데 걱정할 게 뭐가 있겠어? 제 말에 설득력이 있었던 것일까요? 잔뜩 굳어있던 엄마 표정이 조금씩 풀리더니 귀를 쫑긋 세우며 물었습니다. 그런가? 거기에서 인연을 만나려고 그러는 건가? 그거야 아무도 모르는 일이지. 근데 그런 결정을 내린 이유가 있을 거니까 그냥 응원해줘. 그 말이 엄마의 마음에 작은 물꼬를 튼 것인지 이후로 엄마는 오빠에게 잔소리를 멈췄습니다. 더 이상 회사를 왜 그만두느냐, 결혼은 왜 안 하느냐 하는 말을 꺼내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오빠는 회사에 사직서를 내고 본격적으로 공무원 시험 준비에 매진했는데요. 묵묵히 책상 앞에 앉아 자기만의 속도로 나아가던 오빠는
마침내 7급 공무원 시험에 당당히 합격했습니다. 다행히 새로운 일이 적성에 잘 맞았는지 오빠는 안정된 얼굴로 출근길에 오르곤 했어요. 그 이후에도 오빠 입에서는 누군가를 만나고 있다는 이야기도 결혼을 하겠다는 기색도 비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달라지는 것 하나 없는 오빠를 지켜보는 엄마의 마음속에는 걱정이라는 이름의 그림자가 조금씩 짙어져만 갔는데요. 오빠가 결혼에 티끌 만큼도 관심을 보이지 않다 보니 결국 제가 먼저 결혼식장에 서게 되었어요. 신혼여행을 마치고 친정에 들렀더니 할머니께서 올라와 계셨습니다. 온 가족이 둘러앉아 밥을 먹고 난 뒤 남자들은 산책을 한다며 나갔고 식탁에는 여자들끼리만 남게 되었는데요. 찻잔을 사이에 두고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던 중 엄마가 걱정이 잔뜩 실린 목소리로 말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준호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왜? 준호가 결혼 안 한다고 해서? 할머니가 태연하게 물었어요. 평생 결혼 안 하고 혼자 산다고 저러고 있으니 잠도 안 온다니까요. 엄마 목소리에 한숨이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의 대답은 의외였어요. 그만큼 키워놨으면 지 인생 지가 알아서 사는 거지. 알아서 잘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할머니 입에서 그 말이 나오는 순간 저도 모르게 탄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우와, 우리 할머니 완전 쿨하네? 역시 멋져. 뭐? 쿨한 애가 무슨 뜻이야? 할머니가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어요. 완전 시원시원한 성격이다 그런 말이야. 대부분은 엄마보다 할머니가 더 난리치기 마련인데 할머니 입에서 그냥 냅두라는 말이 나와서 깜짝 놀랐어. 내가 쿨하니까 네 엄마랑 사이좋게 잘 지내고 있지. 내 친구 미순이는 허구한 날 참견하고 그래서 며느리랑 원수지간처럼 지내잖아. 내가 보니 그 참견이 문제더라니까. 그냥 두면 다들 알아서 잘 사는데 뭔 참견을 한다고 그 난리를 치다가 며느리랑 원수지간이 됐잖아. 그러게 왜 그리 참견을 해서 그 사다를 만들긴. 애미야, 나는 그렇게 나쁜 시애미는 아니지. 할머니가 엄마를 향해 눈웃음을 지으며 물었고 엄마가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화답했습니다. 그럼요. 지 말처럼 어머님처럼 쿨한 분은 세상에 없을걸요. 어머님은 애들 키울 때도 전혀 참견하지 않았잖아요. 니들 자식이니 어련히 알아서 잘할 텐데 그걸 참견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 말도 마세요. 제 친구들 시어머니 대부분은 따라다니면서 참견하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것 때문에 친구들이 스트레스 엄청 받고 그랬다니까요. 아직도 참견하는 시어머니가 있다는 소리에 경기를 했잖아요. 그게 뭐하는 짓들이야. 그래봤자 결국에는 파국으로 몰고 갈 뿐이야. 왜 그렇게들 아둔한 건지 참 답답해. 내가 미순이한테 입이 닳도록 말해도 못 알아듣더니만 요즘 들어서는 막 후회를 하더라니까. 할머니는 오랜 세월을 몸으로 견뎌온 사람처럼 삶을 꿰뚫는 깊은 지혜를 품고 계셨습니다. 그 너그러운 통찰 덕분이었을까요? 할머니와 엄마 사이에는 고부 갈등이라는 것이 끼어들 틈조차 없었어요. 그날도 엄마가 부드러운 미소를 띠며 입을 열었습니다. 친정 부모님이 딸이라고 어찌나 차별을 했는지 몰라요. 근데 결혼하고 나니 어머님이 어찌나 잘해주시던지 적응이 안 될 정도였어요. 저는 지금도 어머님이 더 편하다니까요. 엄마의 말에 할머니가 안쓰러운 듯 잠시 시선을 내리깔았다가 이내 다정한 어조로 말을 이었습니다. 암튼 준호도 알아서 잘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렴. 어릴 때부터 알아서 잘했는데 굳이 걱정할 필요 뭐가 있겠어. 그리고 설령 혼자 산다고 해도 그게 팔자라면 어쩔 수 없는 일 아니겠어. 인연이 있으면 결국에는 만나게 되어 있는 거니까 그 문제는 애미가 스트레스 받는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다 그 말이야.
할머니의 담담하면서도 무게 있는 한마디에 엄마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는데요. 놀랍게도 그 이후로는 정말 오빠의 결혼 문제에 일절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의 말씀이 엄마 가슴속 어딘가에 단단히 뿌리를 내린 모양이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할머니 생신을 맞아 선물을 살 겸 할머니와 엄마를 모시고 백화점에 나들이를 갔습니다. 2층 저층을 누비며 쇼핑을 마친 뒤 출출해진 배를 채우려고 식당으로 향했어요. 자리를 잡고 앉아 메뉴판을 펼치려던 찰나 제 눈에 익숙한 뒷모습 하나가 스쳤습니다. 어? 저기 오빠 같은데? 오빠라니? 엄마가 갸우뚱하며 물었어요. 저기 봐봐. 오빠네. 오빠가 맞네. 제가 손가락으로 그쪽을 가리키자 할머니와 엄마가 동시에 고개를 돌렸는데요. 다음 순간 엄마의 눈이 휘둥그레 커지며 목소리가 한 옥타브 올라갔습니다. 뭐야, 네 오빠 앞에 지금 여자가 앉아있는 거니? 그러게, 여자랑 같이 있네. 여자친구 생긴 건가? 그냥 친구일 수도 있지. 오빠에게서 시선을 떼지 못한 채 대답했는데요. 잠시 뒤 오빠도 기척을 느꼈는지 고개를 돌려 우리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살짝 당황한 기색을 감추며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성큼성큼 다가와 물었어요. 여길 어떻게 오신 거예요? 할머니 생신이라 옷 사드릴까 해서 왔지. 그러는 너는 무슨 일로 여기 있는 거야? 엄마가 반문하는 사이 오빠와 함께 앉아있던 여자가 망설임 없이 일어나 우리 쪽으로 걸어왔는데요. 밝은 미소를 지으며 또렷한 목소리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내성적인 오빠와는 사뭇 다른 해맑고 활달한 분위기가 첫인상부터 물씬 풍겼어요. 간단한 인사를 주고받은 뒤 두 사람은 자기 자리로 돌아갔는데요. 할머니가 입가에 잔잔한 미소를 머금은 채 나지막이 말했어요. 아가씨가 참 밝고 예쁘네. 예전에 애미를 보는 느낌이 들어서 깜짝 놀랐어. 어머님, 그건 너무 과찬이신 것 같은데요. 엄마가 쑥스러운 듯 손을 내저었지만 할머니의 눈길은 여전히 저 멀리 두 사람의 테이블에 머물러 있었어요. 애미 처음 보자마자 여름의 아침 이슬 같은 향기가 났거든. 딱 그 느낌이야. 와, 우리 할머니 완전 시인이네, 시인이야. 제가 감탄하자 할머니가 눈을 가늘게 뜨며 웃었습니다. 이 할미가 가끔 시도 읽고 그러거든. 근데 진짜로 엄마한테 여름의 아침 이슬 같은 향기가 났어? 그게 무슨 향기인데? 상큼하고 맑은 그런 향기지. 암튼 저 아가씨한테도 그런 향기가 나는 것 같다. 할머니가 여전히 두 사람에게서 시선을 거두지 않은 채 말을 이었는데요. 이윽고 목소리를 한 톤 낮추어 엄마를 향해 단단하게 당부했습니다. 애미야, 준호한테 캐묻지 말고 그냥 모른 척 해라.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지? 예, 알겠어요. 엄마가 고분고분 고개를 숙였어요. 할머니의 그 한마디에는 오랜 세월 삶을 지켜본 사람만이 지닐 수 있는 깊은 직관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오빠가 집에 돌아왔는데요. 아무도 낮에 본 그 사람에 대해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입술이 근질거렸지만 할머니의 당부를 떠올리며 꾹 참고 있었는데 뜻밖에도 오빠가 먼저 입을 여는 게 아니겠어요? 저기, 아까 그 사람은 회사 동료예요. 그래? 할머니가 대수롭지 않다는 듯 가볍게 받아쳤는데요. 그 담백한 반응에 오빠가 잠시 머뭇거리더니 이내 숨기는 것이 오히려 어색하다고 느꼈는지 조심스레 말을 보탰어요. 사실은 만난 지 좀 됐어요. 그치만 유리도 결혼 생각 없다고 해서 그냥 연애만 하기로 했으니까 오해는 하지 마세요. 그래, 알았어. 네가 알아서 잘하겠지 뭐. 할머니가 다시금 대수롭지 않다는 듯 가볍게 넘겨받았는데요. 오히려 그런 반응에
오빠가 적잖이 당황한 기색이었습니다. 아무런 추궁도 잔소리도 날아오지 않으니 도리어 허를 찔린 표정이었다고 해야 할까요? 그 모든 것은 할머니의 치밀한 작전이었음을 깨닫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온 가족이 거실에 모여 앉아 느긋하게 TV를 보고 있을 때였어요. 할머니가 화면에서 시선을 거두지 않은 채 무심한 듯 나지막하게 한마디를 흘렸습니다. 근데 아까 그 아가씨 이름이 유리라고 했나? 아, 네, 이름이 유리예요. 오빠가 살짝 경계하는 눈빛으로 대답했어요. 꽤 친해 보이던데 그럼 둘이 만난 지는 얼마나 된 거야? 그게 발령받고 몇 달 후에 만났으니까 벌써 꽤 됐어요. 그 순간 엄마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다랗게 떠졌는데요. 그동안 아무런 내색조차 없었던 오빠에게서 꽤 됐다라는 말이 흘러나오자 숨이 턱 막히는 듯한 표정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당부가 떠올랐는지 엄마는 애써 무관심한 얼굴을 유지하며 TV 화면만 응시하고 있었어요. 어쩐지 하루 이틀 만난 사이가 아닌 것 같더구만. 내 생각이 맞았네.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하자 오빠가 조심스럽게 사연을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저는 누군가를 만날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유리가 먼저 좋다고 해서 몇 번 만나서 밥 먹고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사귀게 되었어요. 근데 사귀기 전에 유리한테 결혼 생각 없는데 괜찮겠냐고 했더니 괜찮다고 해서 계속 만난 거예요. 결혼할 마음이 없다는 뜻을 은근슬쩍 애둘러 내비치고 있었는데요. 곧 할머니 입에서 예상치 못한 말이 새어나왔습니다. 유리가 준우를 더 좋아하는구만. 딱 보니 유리는 결혼할 생각이 있지만 준우를 더 좋아하니 말을 못하고 있는 거고. 결혼을 전제로 만나는 거라면 헤어지겠다고 했어요. 오빠가 즉각 반박했지만 할머니는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유리가 결혼하자고 하면 네가 헤어지자고 할 게 뻔하니까 말도 못하고 그냥 그러고 있는 거다 그 말이야. 유리는 그런 말 없었는걸요? 결혼 얘기만 나오면 네가 기겁을 하니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지. 근데 둘이 사귄 지 꽤 됐다고 하는데 회사에서도 다들 알겠네. 아, 우리가 사귀는 거요? 그래, 니들 둘이 사귄다는 거 다들 알고 있겠네. 그렇죠. 처음엔 아무한테도 안 알렸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다들 눈치채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난 뒤 할머니의 표정이 서서히 바뀌었습니다. 입가에 머물던 여유로운 미소가 걷히고 슬픔이 짙게 드리운 눈빛으로 깊은 한숨을 토해냈어요. 유리가 참 안 됐다. 유리가 안 됐다니요? 오빠가 의아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니들 사귄 지 꽤 됐다며. 만약 유리가 결혼 생각이 있어서 너랑 헤어진다고 해봐. 주변에서 얼마나 수군대겠어. 수군대다뇨. 몇 년 만난 남자친구랑 헤어지고 결혼한다는 소문이 쫙 날 게 뻔하거든. 그러다 보니 유리 입장에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참 난감하겠지. 여기저기서 들어보니 오래 사귀다 헤어지면 남자는 괜찮은데 여자는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하더라고. 내 친구 미순이 손녀도 그 바람에 파혼까지 했잖아. 파혼이라니요? 엄마가 놀라서 외치자 할머니가 담담한 어조로 이야기를 풀어나갔습니다. 말도 마라. 그 일 때문에 집안이 발칵 뒤집어졌잖아. 미순이 손녀가 참 예쁘고 똑똑하고 그랬거든. 근데 어떤 미친놈한테 잘못 걸리는 바람에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몰라. 미친놈한테 잘못 걸리다니요. 그놈하고 5년을 만났나 그랬지. 근데 그 나쁜 놈이 꼭 결혼할 테니까 기다려달라고 해놓고는 시간이 지나 결혼 얘기 나오자마자 갑자기 집안에서 반대를 한다고 하면서 이별을 통보한 거야.
그래놓고는 몇 달 만에 다른 여자랑 결혼했다지 뭐니. 그 바람에 미순이 손녀가 한동안 반페인처럼 살다가 겨우 다시 일자리 구해서 조금씩 제자리로 돌아왔어. 그러다가 회사에서 만난 남자랑 결혼 얘기까지 나오고 그랬는데 전에 사귀던 그놈이랑 5년이나 만났다는 걸 예비 신랑이 알게 돼서 기겁을 하고 파혼을 했다는 거야. 아니, 남녀가 함께 사귄 일인데 왜 여자에게만 그런 잣대를 들이대는 건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니까. 할머니의 목소리에 서린 깊은 안타까움이 거실 안을 무겁게 채웠습니다. 잠시 숨을 고른 할머니가 엄마 쪽으로 고개를 돌리며 물었어요. 그러니 유리네 집에서도 얼마나 걱정이 많겠어. 애미 너도 딸 가진 엄마니 그 심정이 이해가 되지. 그 찰나 할머니가 엄마를 향해 살짝 윙크를 보냈습니다. 그 신호를 놓치지 않은 엄마가 곧바로 맞장구를 쳤어요. 그럼요. 당연히 그 심정 이해가 되죠. 아마도 유리네 집에서는 노심초사하고 있겠죠. 그러게 말이다. 할머니가 깊이 고개를 끄덕이더니 오빠를 똑바로 바라보며 목소리에 힘을 실었습니다. 준호야, 넌 결혼도 안 할 거면서 유리한테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지금이라도 유리랑 잘 얘기해보고 빨리 헤어지든지 해. 혹시라도 네가 유리 발목을 잡으면 되겠어? 예전에 드라마 보니까 사랑하니까 헤어진다는 말도 있던데 진짜 사랑한다면 빨리 헤어져 주는 게 맞는 거지. 근데 이미 소문이 날 대로 나서 앞으로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지 걱정이다. 할머니가 땅이 꺼져라 한숨을 내쉬었는데요. 할머니의 한마디 한마디가 마치 정교하게 놓인 바둑알처럼 오빠를 서서히 궁지로 몰아가고 있었습니다. 오빠 여자친구를 걱정하는 척하면서도 실은 오빠의 마음 가장 깊은 곳을 정확히 겨냥하고 계셨거든요. 할머니의 말을 하나하나 들으며 오빠의 얼굴이 점점 사색으로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오빠가 이른 시각에 서둘러 집을 나서자 엄마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어요. 근데 진짜로 어머님 친구분 손녀가 파혼한 거예요? 그건 내가 꾸며낸 얘기야. 예? 꾸며낸 얘기라니요? 엄마가 눈을 동그랗게 뜨며 물었어요. 꾸며냈다기보다는 어떤 드라마에서 보긴 했지. 할머니가 태연하게 웃으며 대꾸했는데요. 엄마는 여전히 반신반의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통할까요? 어제 준우 얼굴이 사색이 되는 거 봤잖니. 준우가 마음이 약해서 고민을 많이 할 거야. 근데 어머님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신 거예요? 식당에서 유리 봤을 때 바로 알아봤어. 바로 알아보다니요. 유리가 준호를 많이 좋아하더구나. 그러니 우리한테 와서도 그렇게 반갑게 인사를 하잖니. 그래서 내가 둘러댔는데 좀 통한 것 같지? 오빠 얼굴이 사색이 되긴 했어. 제가 끼어들자 할머니가 무릎을 탁 쳤습니다. 그럼 통하긴 한 모양이네. 준호 성격이 어려서 그런 얘기를 들으면 많은 생각을 할 줄 알았거든. 하지만 유리도 결혼 안 하고 싶어 할 수도 있잖아요. 엄마가 아직 확신을 갖지 못한 채 물었는데요. 할머니가 찻잔을 내려놓으며 고요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나이 되어 보니 웬만큼은 사람 마음을 알겠더라고. 유리는 결혼하고 싶은 눈치가 분명했어. 이제부터는 가만히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거야. 할머니의 그 말에는 그동안 살아오며 켜켜이 쌓아올린 통찰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이후 오빠는 한동안 심각한 표정을 떨치지 못했어요. 밥을 먹을 때도 거실을 지날 때도 무언가를 끊임없이 곱씹는 얼굴이 역력했습니다. 그렇게 반년쯤이 흘렀을 무렵 도무지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느 날 오빠가 우리 부부까지 불러 모아놓고 온 가족이 마주 앉은 자리에서 충격적인 말을 꺼냈어요. 저기, 그때 할머니 말 듣고 유리랑 진지하게 얘기해봤는데 유리는 결혼 생각이 있다고 했어요. 그럼 둘이 헤어진 거야? 엄마가 조마조마한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 유리는 반드시 저랑 결혼하고 싶다고 해서 몇 달 동안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저도 유리를 좋아하는 마음이 크고 하니 결혼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엄마가 기쁨을 억누르며 조심스러운 어조로 말을 꺼냈어요. 사랑이 아닌 책임감 때문에 억지로 결혼한다고 하면 난 반대야. 그게 오히려 더 불행할 수도 있거든. 그렇잖아도 그 부분도 생각해봤는데 만약 유리랑 헤어지고 난 뒤 유리가 다른 남자랑 결혼한다는 생각을 하면 너무 끔찍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말 하는 게 너무 갑작스럽긴 하지만 우리 결혼하기로 했습니다. 진짜 결혼을 한다고? 네. 다음 달 초에 유리가 인사드리고 싶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그럼 우리는 무조건 환영이지. 아빠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잠시 뒤 오빠가 방 안으로 들어가자 엄마가 참고 있던 눈물을 손등으로 조용히 훔쳤습니다. 그렇게 좋아? 제가 물었더니 엄마가 눈물을 머금은 눈으로 빙그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연하지. 젊었을 때야 혼자가 좋을 수도 있지만 나이 들면 서로 의지하면서 사는 게 최고인 거야. 난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바랄 게 없어. 엄마가 곧장 할머니에게 전화를 걸었고 한동안 통화가 이어졌는데요. 웃다가 울고 울다가 또 웃고를 끝없이 반복하는 엄마의 모습을 지켜보며 저도 모르게 코끝이 시큰해졌습니다. 그 이후에는 모든 것이 놀랍도록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어요. 사돈 어르신 두 분도 혹여나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길까 싶어 무조건 우리 쪽에 맞추겠다고 했답니다. 그렇게 양쪽이 서로를 배려하며 한 발씩 양보하다 보니 잡음 하나 없이 결혼식 날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결혼식 날 가슴 뭉클한 장면이 펼쳐졌어요. 안사돈 어르신이 할머니의 손을 꼭 붙잡고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사돈 어르신 덕분에 준호가 마음을 돌렸다고 들었습니다. 둘이 잘 만나긴 하는데 결혼을 안 하고 연애만 한다는 말에 사실 노심초사하면서 살았습니다. 근데 준호가 청혼했다는 말에 어찌나 기쁘던지 사돈 어르신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아닙니다. 인연이 되니 만나진 거 아니겠습니까? 준호가 내성적이라 부족한 부분이 많겠지만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저야말로 우리 유리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돈 어르신이 고개를 돌려 몰래 눈물을 닦으셨는데요. 그 뒷모습만으로도 그간 얼마나 속을 태우며 지내셨는지 고스란히 전해져 왔습니다. 오빠와 새언니는 결혼 후 알콩달콩 잘 살고 있습니다. 천천히 아이를 갖겠다던 말과는 달리 결혼한 지 반년 만에 임신 소식이 전해졌고 곧 예쁜 조카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어서 우리 부부도 아들을 출산하면서 집안 곳곳에 아이들 웃음소리가 끊일 날이 없었는데요. 예전에는 모시고 올라온다고 해도 절대 오지 않겠다며 고개를 내젓던 할머니였지만 증손주들의 재롱을 볼 생각에 이제는 오히려 먼저 올라오시곤 한답니다. 새언니가 일 때문에 조카 다영이를 엄마에게 맡겼거든요. 그 덕에 할머니와 엄마가 나란히 육아전선에 합류하게 되었는데요. 다영이가 또래보다 말이 유독 빠른 편이라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답니다. 한 번은 친정에 놀러 갔더니 마침 할머니와 다영이가 외출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어요. 그런데 다영이가 눈물을 뚝뚝 흘리며 제게 달려와 다급하게 말했어요. 꼬모, 경찰 불러줘. 뭐? 경찰을 불러달라니. 깜짝 놀라서 무릎을 꿇고 다영이와 눈을 맞추자
다영이가 울먹이며 억울함을 쏟아냈습니다. 엘리베이터서 왕할머니가 방구 꼈는데 나한테 꼈다고 했어. 거짓말해서 왕할머니 경찰서 가야 해. 그 말에 눈물이 날 정도로 웃음이 밀려왔지만 간신히 참고 뒤에서 난처한 표정을 짓고 계신 할머니에게 물었어요. 할머니, 진짜 그랬어? 아니, 나도 모르게 그만. 할머니가 민망한 듯 고개를 살짝 숙였습니다. 그러면 안 되지. 얼른 다영이한테 사과해. 알았어. 다영아, 할미가 미안해. 할머니가 다영이 앞에서 두 손을 모으자 그제서야 다영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그쳤는데요. 할머니가 어린 증손녀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는 그 장면이 어찌나 웃기던지 온 가족이 한참 동안 배를 잡고 웃었답니다. 재미있는 일은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얼마 전 명절 시댁에서 차례를 지낸 뒤 친정에 들렀더니 다영이가 세배를 하겠다며 부산하게 서둘렀어요. 조그만 두 손을 모아 깍듯이 절을 올린 다영이에게 세뱃돈을 건넸더니 활짝 웃으며 냉큼 받아쥐었는데요. 잠시 후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소파에 앉아 계시던 할머니에게 다영이가 쪼르르 달려가더니 방금 받은 세뱃돈을 할머니 손 위에 올려놓는 게 아니겠어요? 할머니, 허리 아파하잖아. 이 돈으로 병원 가? 할미도 돈 많이 있으니까 잘 넣어둬. 할머니가 손사래를 치며 돌려주려 했지만 다영이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다영이 많이 안아줘서 아이쿠 어리야 하잖아. 병원 가면 금방 안 아프대. 순간 거실 안에 깊은 정적이 내려앉았어요. 세상에나 이런 똥강아지가 어디서 나왔을까나. 이렇게 예쁜 게 어디서 나왔어. 할머니가 다영이를 품에 안고 한박 웃음을 지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이 모든 것이 할머니의 깊은 지혜 덕분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견 대신 기다림을, 잔소리 대신 믿음을 택하셨던 할머니. 그 너그러운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 가족의 풍경을 이토록 따스하게 물들여 놓았으니까요. 우리 가족의 행복한 이야기를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어 이렇게 글 남겨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